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북 인접 지역과 연대한 광역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원도와 충북, 호남을 잇는 강월축 철도망의 조기 완성을, 국민의힘은 경북과 항공경제벨트, 관광경제권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선 고속화의 빠른 준공, 강원과 충북, 전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의 완성을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강호축은 이시종 전 지사의 대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됐지만 민선 8기 이후 충북의 대표 현안에서 소외됐던 사업입니다. 현재 5개 공구에 대한 설계 작업이 진행 중으로 충북선 고속화는 2031년 완공, 천안과 청주공항을 잇는 철도의 복선 전철 사업도 2030년 완공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럴 경우 목포에서 강릉까지는 3시간대, 청주에서 제천까지 운행 시간은 40분대로 단축됩니다. 철도 교통망이 약한 충북, 철도 교통망의 한계로 인해서 한숨을 쉬었던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는 한숨이 환호성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민주당이 강원, 전남과 철도 연대 공약을 발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 지역과의 중부내륙권 연대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중부내륙 특별법이 제정됐고 현직 지사들이 다시 재선과 3선에 도전하는 만큼 이들은 내륙 중심의 국가발전축 필요성을 역설하며 연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을 연계한 항공경제벨트, 두 지역 간 광역 SOC, 백두대 간 관광경제권 조성 등 5개 사업이 국민의힘 충북과 경북이 공동 추진하는 공약 사업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동력은 연안을 중심으로 한 발전축과 내륙을 중심으로 한 발전축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양 당이 잇따라 인접 지역과의 초광역적인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실현 가능성이 유권자들 선택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CJB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 6번째 순서는 옥천 군수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후보와 국민의힘 전상인 후보는 옥천을 발전시킬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며 공방을 펼쳤는데요. 토론회 내용을 안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후보는 현역의 성과를 내세우며 재선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비 2천억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많은 시군에서 부러워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1차에 탈락했지만 2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국민의힘 전상인 후보는 옥천 토박이로 큰 일을 할 인재임을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당당하게 우리 옥천의 100년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강한 군수를 뽑아야 합니다. 옥천군의 오랜 수건인 대청호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변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생태를 주제로 한 관광지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제2의 남이섬을 만들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꿈꿀 수 있고 소정과 막지루로 이어지는 그 공간에 배를 이용해서 약 15만 평의 군립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도내 1호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생태 군립공원을 조성한다면은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으로 옥천이 대전의 배후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낙관노를 펼쳤습니다. 대전에 저 무궁한 많은 인력들이 또 관광객들이 우리 옥천을 찾아서 일하고 관광으로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역할, 또 교통의 역할. 청년이 옥천에 들어와 일자리도 얻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해서 옥천에 거주할 수 있게끔 정치여건도 개선해주고 교육도 자녀들을 위해서 촘촘히 준비하면은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상대의 공약과 정책을 언급하며 공방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황규철 후보는 전상인 후보의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고
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충남이라든가 종착지 인천 같은 경우도 이 협의가 됐는지 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산은 시기성과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상인 후보는 황규철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과도한 군 예산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그 부분을 뺀 돈으로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되는데 이 270억이 CJB는 오늘 저녁 6시 30분 영동군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어제 이시종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신용환 도지사 후보, 이현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장섭 후보의 청주교도소 이전, 특례시 선정 등 분야별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역구 의원들의 지원책이 논의됐습니다. 이범석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는 추가 공약 발표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면 꿀잼 도시 시즌2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심천 미호강 친수 공간 확대와 글로벌 축제 도시 조성, 쇼핑 문화 공간 확대, 대규모 관광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스타벅스의 5.18 폄훼 논란에 편승한 SNS 게시글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스레드에 게시된 내일 새벽 들렀다가 스벅 들렸다 출근해야지라는 글은 5.18 민주화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라며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충북도민에게 석고 대죄하고 엄태영 도당위원장과 SNS 담당자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충북본부가 이번 6.3 지방선거에 진보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공공연대는 어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은 노동자와 농민의 이해를 가장 진지하게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직접 정치를 실현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청주 도심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교통혼잡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행법상 지자체와 경찰 모두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권한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명백한 처리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판 기자입니다. 청주체육관 앞 도로 한복판에 쌩쌩 달리는 차량 사이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차량 주변을 서성이더니 갑자기 차량을 두고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이어졌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는데 차량에 문제가 생기자 그대로 버리고 달아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바로 앞 청주 서원구청에 견인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견인 업무를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근무자 2명 가운데 1명은 휴가 중이었고 나머지 1명도 사무실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수질 검사 나오고 컴퓨터 불법 사이트 하는 그 검열 같은 게 나오고 해가지고 사무실을 개방을 해도 못 나가잖아요. 결국 경찰은 2차로를 막은 채 감식을 진행해야 했고 차량은 2시간 정도 도로를 점거한 뒤에야 경찰이 자체 견인 조치에 나서면서 뒤늦게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과 자치단체 모두 교통의 위험이나 방해를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 이동시키거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임의 규정 때문에 서로 견인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경찰은 우선 자체 차량 보관소를 갖춘 지자체에 견인을 요청하고 여의치 않으면 비용을 들여 사설업체에 맡깁니다. 지난 2월 청주시 금천동에서 외국인이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친 사고 때도 경찰이 청주시에 견인을 요청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 결국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차량을 옮겼고 이후 견인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차량은 석 달 넘게 경찰서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견인 책임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나 저마다의 설레는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날이 도리어 더 외롭고 쓸쓸하게 다가오는 소외된 아이들이 있는데요. 충북의 한 대기업 직원들이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를 산타로 변신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커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축구화입니다. 삐뚤빼뚤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적힌 편지들이 산의 게시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충북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낸 소원 편지입니다.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에 가장 먼저 응답한 건 이 기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사연을 읽고 저마다 한 명씩 아동의 전담 산타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어린이가 받을 생각을 하니까 좀 먼저 설레더라고요. 네, 저도 선물 받아보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생각하니까. 직원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고르고 포장한 소원 선물은 모두 80여 점, 800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좀 좋았던 것 같고 5월달이 좀 가정의 달인 만큼 좀 소외계층 아이들한테도 약간 가정의 달 다음. 올해는 기업과 충북도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손을 잡고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 등 도내 17개의 초등학교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골고루 전달돼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일단 너무 좋아했고 또 관련해서 꿈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서 아이들이 한 번 더 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작은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어른들의 따뜻한 나눔. 다음 주까지 도내 곳곳에 학교로 배달될 이 특별한 소원 선물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5월의 기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의 반도체 분야 공모 2개의 사업에 선정돼 국비 1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AIoT 융합 부품 성능 검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국비 등 9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IoT 디바이스 관련 고도화 장비 10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가스 품질 안전 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1,320제곱미터 규모의 지원 시설과 30종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어제 청주시를 방문해 복명동 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정선 건설협회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설협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주민 지원에 사용됩니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문턱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인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원방송 김윤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은영 씨. 균형 감각 조절이 어려워 지팡이에 의존해 보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투표장에선 순간순간이 위험의 연속입니다.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뒤에서 밀고 하면 제가 부상이 몇 번 있었어요. 사람들이 밀려오는 상태에서 제가 멈추게 되면 그게 그래서 투표를 잘 안 하게 됐었어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영광 씨는 투표 때마다 긴장합니다. 투표 보조용구를 사용해 후보자 소속 정당과 이름 구분은 가능하지만 도장을 칸에서 벗어나지 않게 찍는 건 아무리 연습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투표용지만큼 오목하지가 않고 잘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선거 공보물 해석도 많은 시간이 듭니다.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제가 인터넷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요. 한참을 봐야 되거든요. 못해도 3분 만에 읽을 거를 한 5분, 6분 만에 읽어지게 되는 거죠. 매번 관련 대책이 나오곤 있지만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게 현실.
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단체와의 업무 협의 등을 바탕으로 투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투표 편의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선거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특수형 기표용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내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수는 9만 5천여 명.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보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투표 편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원 뉴스 김윤지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신속 진단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과수화상병 현장 진단실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 14일 충주시 대소원면 사과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자체 개발한 이중 진단 키트와 실시간 중압효소 연쇄 반응 장비를 활용해 정밀 진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잎과 꽃이 검게 마르고 고사하는 과수화상병은 전염 속도가 빨라 초기 방제가 필수로 충북농기원은 의심 증상 발견 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 자동차 전력 변환 시스템 전력 손실평가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추진되며 주요 내용은 지난해 9월 충주 기업도시에 문을 연 미래차 전장부품 시험인증센터와 연계해 전력 반도체와 인터버 등 미래차 핵심 부품의 효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청주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지인을 살해하고 50대 지인을 중태에 빠뜨린 60대 A씨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한 점을 미루어 범행을 잔인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청주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2세에서 3세 원아 5명을 밀치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해 여름쯤 엎드려 있던 원아 2명 위로 올라타 짓누른 혐의와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정당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